조선의 한 마을. 그 집 안방에선 밤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방 안에는 과부 하나, 문 앞엔 머슴 하나.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고 그 집 문은 어느 날 조용히 닫혔다지요. 그날 밤 정말 문이 삐걱댔던 걸까요? 아니면 마음이 흔들렸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시청자분께서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시는 일 잘 되시라고 행운을 빌어드릴게요. 하하. 조선 중기 한양에서 사흘길 떨어진 작은 마을에 양반댁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기와집 담장 너머로 보이는 안채는 언제나 고요했죠. 그 집 주인 강 씨는 35살의 과부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시댁을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고운 얼굴에 조용한 말투를 가진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댔죠. 그 눈빛은 사람을 홀린다고 말이에요. 특히 그녀에게는 묘한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허리끈을 제대로 묶지 않고 느슨하게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도인지 무심함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그 집에는 머슴 한 명이 있었는데 이름은 만수였습니다. 40을 간 넘긴 그는 억센 체격에 입이 무겁고 눈빛이 깊었어요. 평소에는 이에 밖에 말하지 않는 과묵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과부 앞에서만은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만수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성실하게 일했어요. 장작을 패고 밭을 갈고 곡식을 거두는 일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냈습니다. 하지만 유독 안방 쪽을 지나다닐 때만은 허리가 굳어지는 것 같았죠.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발걸음이 느려지곤 했어요. 이런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은 점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방앗간 아주머니 셋은 마을의 소문 전파소 역할을 톡톡히 했어요. 그 집 머슴이 자꾸 안방 기웃댄다더라. 밤마다 창문이 열려 있다던데 하며 온갖 추측을 늘어놓았죠. 그 집의 또 다른 식구는 노형감이었어요. 강 씨의 시아버지로 70을 넘긴 그는 틈만 나면 체면을 외치며 집안을 돌아다니는 잔소리꾼이었습니다. 특히 집안의 가보를 보관하는 일에 유독 신경을 썼는데 누구도 그 가보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어느 가을날 저녁 강 씨는 안방에 홀로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거리는 가운데 그녀의 마음도 함께 요동치고 있었어요. 남편이 떠난 지 3년,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외로움이 밀려왔죠. 바로 그때 마당에서 장작 패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만수가 내일 쓸 땔감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었죠. 강 씨는 문득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규칙적이면서도 힘차게 들려오는 그 소리가 왠지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거든요. 며칠 후 강 씨는 만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만수야, 수고가 많구나.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만수는 이해라고만 대답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귀가 빨갛게 달아오른 것이죠. 그날 밤부터 강 씨는 유독 창문을 자주 열어두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촛불을 흔들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만수 역시 평소보다 늦게까지 마당에서 일을 했죠. 이런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은 것은 방앗간 아주머니들이었어요. 요즘 그 집이 이상하다. 밤마다 불빛이 늦게까지 켜져 있다. 머슴도 평소보다 부지런해졌다며 온갖 소문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어색해했죠. 음력 9월 보름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강 씨는 평소보다 일찍 저녁상을 물렸어요. 노형감은 벌써 잠이 들었고 집안은 고요함에 잠겨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방 문짝이 자꾸만 삐걱거렸습니다. 강 씨는 촛불 하나만 켜놓고 방 안에 앉아 있었어요. 바느질감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정작 바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어수선해서 도무지 집중할 수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 또다시 문짝이 삐걱 소리를 냈죠. 이 문짝이 왜 이리 말썽일까? 강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오늘따라 유독 신경이 쓰였습니다. 문득 만수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는 집안의 모든 것을 고치는데 능숙했으니까요. 잠시 망설이던 강 씨는 결국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만수가 멍석에 앉아 낫을 갈고 있었어요. 달빛 아래 그의 모습이 평소보다 더욱 선명해 보였죠. 만수야. 강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부드러웠어요. 만수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마님.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죠. 이 방문 좀 고쳐줄 수 있겠니? 자꾸 삐걱거려서. 강 씨는 안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만수는 잠시 당황한 듯 했어요. 이 밤중에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죠. 문짝이 삐걱댄다고 했잖아. 강 씨의 말끝이 흐려졌어요. 사실 문짝보다는 마음이 더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런 말은 할 수 없었죠. 만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둘은 함께 안방으로 향했어요. 만수가 문짝을 살펴보는 동안 강 씨는 방 안에서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끈이 언제부터인지 느슨하게 풀려 있었죠. 촛불이 바람도 없는데 왠지 자꾸 흔들렸어요. 문짝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만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는 정말로 문짝을 점검했지만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거든요. 강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럼 바람 때문일까? 그녀의 눈빛이 촛불에 반사되어 더욱 깊어 보였습니다. 만수는 그 시선을 받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죠. 마님, 저는 만수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기만 했어요. 강 씨는 그런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만수야. 이제 마음이 놓인다. 그 순간 둘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바깥으로는 벌레 우는 소리만 들려왔고 방 안에서는 촛불이 타는 소리와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만수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물러났어요. 그럼 저는 이만. 하지만 강 씨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듯한 떨림이 있었죠. 3년이야. 남편이 떠난 지. 강 씨의 고백이 시작되었어요. 혼자 견디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만수는 그런 그녀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마님. 만수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그는 평생 말수가 적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무언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마님을. 하지만 끝내 그 말을 완성하지 못했죠.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어요. 방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을 흔들었고 그 소리가 마치 두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촛불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고 그림자들이 벽에서 춤을 추었죠. 결국 만수가 먼저 몸을 돌렸어요. 늦었습니다. 저는 이만. 그가 방을 나서려는 순간 강 씨의 손이 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만수야.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하하하, 다음 상황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동트기 전 새벽, 만수는 자신의 움막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강 씨의 간절한 눈빛, 그녀가 자신의 소매를 잡던 따뜻한 손길. 모든 것이 생생했어요. 해가 떠오르자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우물물을 길어오고 장작을 패는 일까지. 몸을 바쁘게 움직여야 마음이 진정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자꾸만 안방 쪽으로 시선이 향했죠. 강 씨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아침을 맞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장을 하며 거울을 보던 그녀는 문득 자신의 모습이 달라 보인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집안에 요란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노형감의 고래고래 소리친 목소리였어요. 강 씨는 급히 사랑채로 달려갔습니다. 노형감은 뒤주 앞에서 허둥지둥하고 있었어요. 집안 가보가 사라졌단 말이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대대로 내려오던 은비녀와 중요한 문서들이 감쪽같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차근차근 생각해 보세요. 혹시 다른 곳에 보관하신 건 아닌가요? 강 씨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노형감은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어젯밤까지 확인했거든. 바로 그때 만수가 나타났습니다. 소음을 듣고 달려온 것이죠. 무슨 일이십니까? 그의 물음에 노형감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내가 가져갔지. 만수는 억울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노형감은 들을 생각이 없었죠.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이냐?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방앗간 아주머니들이 나서서 온갖 추측을 늘어놓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뭔 일이 있었던 게지. 하이고, 그러게 말이야. 머슴이 안방까지 들어갔다던데. 강 씨는 이런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특히 만수가 의심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그녀는 노형감에게 말했죠. 아버님, 만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3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왔잖아요. 하지만 노형감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아무리 성실해도 사람 마음은 모르는 법이야. 게다가 요즘 들어 행동이 수상하지 않았나. 관아에서도 소문을 듣고 조사관이 나왔어요. 만수는 붙잡혀 신문을 받게 되었죠. 정말로 가보를 본 적이 없느냐? 조사관의 추궁에 만수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예전에 주인 어른께서 보여주신 적은 있지만 제가 건드린 적은 없습니다. 강 씨는 만수가 신문 받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어젯밤 그와 나눈 짧은 대화, 그의 따뜻했던 눈빛, 모든 것이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신문이 끝난 후 만수는 마당 한 구석 멍석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 씨가 다가가 물었죠. 괜찮아? 만수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예. 그날 밤 강 씨는 안방에서 혼자 촛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어젯밤 촛농이 떨어진 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그 자국을 보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어디로 간 걸까? 강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갑오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왜 사라져야 했는지를. 만수 역시 자신의 움막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을 작정이었어요. 사흘이 지나도록 가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고 만수에 대한 의심은 더욱 깊어져만 갔어요.
노형감은 하루 종일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며 한탄하기 바빴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강 씨가 갑자기 나들이복을 차려입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시는 겁니까? 만수가 물었지만 그녀는 잠깐 볼 일이 있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결심한 듯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강 씨는 혼자서 관아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시선을 받으며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했어요. 관아에 도착한 그녀는 조사관을 찾아가 한 뭉치의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강 씨가 내민 문서들은 노형감이 숨겨온 빈문서와 가보 내역이었어요. 실제로는 집안이 이미 몰락 직전이었고 가보들은 빚을 갚기 위해 팔려나간 것들이었습니다. 노형감이 체면을 지키려고 거짓말을 해온 것이죠. 조사관은 놀란 표정으로 문서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소동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던 것들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강 씨의 목소리에는 쓴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부인께서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조사관의 질문에 강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만수가 알려줬습니다. 사실 만수는 오래전부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노형감이 밤중에 몰래 가보들을 내다 파는 것을 목격했지만 주인의 체면을 지켜주려고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젯밤 강 씨와의 대화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려 했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죠. 강 씨는 관아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노형감은 모든 것이 밝혀진 것을 알고는 크게 낙담했습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야. 이번에는 진짜 절망에 찬 목소리였어요. 만수는 모든 오해가 풀린 것을 알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는 강 씨에게 말했어요. 마님,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죠. 왜? 이제 모든 게 밝혀졌는데. 강 씨가 당황했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마을에서는 더 이상 지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날 밤 강 씨는 만수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문짝이 삐걱거렸거든요. 만수야, 정말 가야겠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님도 이곳을 떠나신 게 좋겠습니다. 이제 집안 사정도 이렇고. 만수의 조언에 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그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강 씨는 정말로 마을을 떠났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간다고 했지만 정확한 행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떠나기 전날 밤 그녀는 만수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웠어, 만수야. 당신이 아니었다면. 강 씨의 말이 끝나기 전에 만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켜야 할 건 말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마님. 그 말을 남기고 만수도 마을을 떠났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다만 방앗간 아주머니들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노형감은 결국 집을 팔고 먼 친척집으로 떠났어요. 한때 양반댁이라 불리던 그 기와집은 비어있게 되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문짝들이 삐걱거렸지만 이제는 그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날 밤 문이 왜 열렸는지 여전히 궁금해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죠. 말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진심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을 지키는 것이 체면을 지키는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 말입니다. 만수의 이름만이 뒷사람들 입에서 오래도록 회자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말 안 했다고 모르는 건 아니니까요. 그의 마지막 말처럼 세상에는 말보다 무거운 진심도 있는 법이었어요. 그날 밤
문이 왜 열렸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 날 아침 그 사내는 말없이 멍석 위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죠.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으니까요.